하늘에 언제나 떠 있는 달. 하지만 이 달은 매년 조금씩 지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10억 년 후 달은 지금처럼 우리 곁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달의 숨겨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달의 기원.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달. 하지만 이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구의 위성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달의 탄생 과정은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1. 태초의 지구와 불안정한 우주.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태어난 직후의 우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태양 주변을 떠도는 원시 행성들은 서로 충돌하며 크기를 키워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당시의 지구 역시 불완전한 행성이었고 뜨겁게 달궈진 용암의 바다 위에서 수없이 많은 운석과 천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 지구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2. 테이아, THEIA의 등장. 과학자들은 달이 형성된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거대 충돌설 자이언트 임팩트 하이파서서스를 제시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약 45억 년 전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원시 행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테이아 THEIA라고 불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테이아는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로 등장하는데 과학자들이 일부러 상징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지구와 테이아가 충돌했을 때 엄청난 양의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지구 지름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천체가 충돌하면서 생긴 충격은 우리가 아는 어떤 핵폭탄보다도 수십억 배 이상 강력했습니다. 지구 표면은 녹아내렸고 거대한 불의 바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파편들이 모여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로 응집하게 된 것입니다. 3. 달은 지구의 쌍둥이인가? 달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달의 암석은 지구 지각과 거의 흡사한 화학적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가져온 달의 암석 샘플 덕분에 과학자들은 달이 단순히 지구 외부에서 온 천체가 아니라 지구 자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달은 흔히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사실상 지구의 분신이자 지구 역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셈이지요. 4. 초기의 달, 거대한 하늘의 지배자. 달이 막 태어났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당시 달은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초기 인류가 존재했다면 밤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거대한 하얀 구체가 하늘을 뒤덮고 지구를 밝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위험은 아마 태양에 버금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까운 달은 지구에 엄청난 조석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조수간만의 차는 해안선을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이는 원시 생명체의 진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5. 달이 없었다면 지구도 없었다? 달은 단순히 지구의 하늘을 장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달이 없었다면 지구에 지금과 같은 생명체가 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 자전축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지구는 23.5도의 기울기를 유지하며 공전하는데 이 기울기가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외부 행성들의 중력에 쉽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시기에는 지구가 거의 똑바로 서서 계절이 없는 행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60도 이상 기울어져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달은 지구의 안정장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6. 달의 기원을 알면 우리의 기원을 알 수 있다. 결국 달의 기원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수수께끼를 넘어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지구의 테이아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 문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달은 단순히 지구 곁을 도는 하얀 구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일부였고 우리의 탄생과 진화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동반자였습니다. 달의 기원을 아는 순간 우리는 곧 지구의 역사와 우리의 기원을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은 지금도 지구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은 우리 곁을 떠나려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2. 달이 멀어지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달은 사실 지구 곁을 천천히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8cm,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한 거리만큼 달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느린 속도지만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이 변화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달은 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일까요? 1. 조석 마찰, 달을 밀어내는 힘. 이 현상의 비밀은 바로 조석 현상 타이덜 이펙트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은 단순히 바닷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아니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결과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바닷물을 끌어당기며 두 개의 물의 볼록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달을 향한 쪽, 다른 하나는 반대쪽입니다. 이 물결이 하루 2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구는 단순히 달의 중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자전하면서 이 물의 볼록함이 달보다 살짝 앞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마찰과 중력의 상호작용이 바로 달을 밀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즉, 달이 지구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지구의 자전은 이 조수를 앞당기며 이 에너지가 달에게 전달되어 달을 점점 더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2. 지구의 자전은 느려지고 있다. 달이 멀어진다는 사실은 곧 지구에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달이 멀어지는 대신 지구는 자전 속도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공룡이 살던 중생대에는 지구의 하루 길이가 약 23시간 정도였습니다. 지금보다 1시간이 짧았던 것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 원생대 시절 약 10억 년 전에는 하루가 고작 18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느려지고 있고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즉, 달은 지구의 회전 에너지를 빼앗아 멀어지고 있고 그 대가로 지구는 천천히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눈에 보이지 않는 3.8cm. 1년에 3.8cm라는 수치는 너무 작아서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간축에서 보면 이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불과 6억 년 전만 해도 달은 지금보다 2만 킬로미터 더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 시절 지구의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빛나며 조수간만의 차는 지금보다 몇 배나 강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의 크기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우연한 비율 덕분에 일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수억 년이 지나 달이 더 멀어지면 달은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게 되고 완전한 개기일식은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4.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처럼 미세한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폴로 탐사선에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우주인들은 달 표면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저 반사기 리플렉터입니다. 지구에서 쏜 레이저 빔이 이 반사기에 부딪혀 돌아오면 빛이 오고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서 달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달이 매년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 조석과 생명 그리고 미래. 달이 멀어지면서 조수간만의 차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파도가 연안 생태계를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원시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강력한 조수의 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수억 년 뒤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구의 생명 진화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6. 달의 여정은 곧 지구의 여정. 달이 멀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천문학적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와 달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만들어가는 거대한 우주의 춤입니다. 지구가 자전의 속도를 조금씩 잃는 대신 달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그 거리를 벌려 나갑니다. 이 변화는 너무 느려서 우리의 일생 동안은 체감할 수 없지만 지구의 역사라는 장대한 시간 위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달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 여정은 지구의 자전, 바닷물의 흐름, 생명의 진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이 가까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동시에 달이 멀어진 미래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웅장했을 것이고 미래의 하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챕터 3. 달의 과거와 미래. 지금의 달은 지구에서 평균 약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달이 태어난 약 45억 년 전,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하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가까웠던 과거의 달. 달이 막 형성된 시기, 달은 지구에서 불과 2만 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약 그 시절 지구 위에 관찰자가 있었다면 하늘에 보이는 달은 지금보다 수십 배나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거대한 하얀 구체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구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달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는 지금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미터 차이가 나는 물결이 반복되었고 해안선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력한 조석 활동이 원시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측합니다. 즉, 바닷속 유기물이 육지로 나오고 다시 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생명의 기원과 깊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2. 공룡이 보았던 달.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약 2억 년 전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그 당시 달은 지금보다 2만 킬로미터가량 더 가까웠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지금보다 약간 더 크게 보였고 조수의 힘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공룡들이 살던 해안 지역은 끊임없는 파도와 범람을 겪었을 것이고 이는 지형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절 지구의 하루는 지금보다 짧아 약 23시간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룡이 경험한 하루는 우리가 아는 하루보다 조금 더 빨리 흘러갔던 셈입니다. 3. 인류가 본 달. 이제 시계를 30만 년 전으로 돌려 초기 인류가 등장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달은 지금보다 수천 킬로미터 정도 더 가까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조금 더 크게 빛나며 원시 인류의 삶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전 밤하늘의 달빛을 의지해 사냥하고 이동했습니다. 이때부터 달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신화와 종교,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달은 인류 역사에서 늘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4. 멀어지는 달, 바뀌는 미래.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달은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수억 년 뒤 달은 지금보다 수만 킬로미터 더 멀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일식입니다. 지금은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가능하지만 달이 멀어지면 더 이상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먼 미래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완벽한 개기일식을 결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달이 멀어짐에 따라 조수간만의 차도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생물들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5. 최후의 미래, 달이 떠나는 날. 물론 달이 무한히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달이 지구로부터 약 6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후에는 달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 미래, 약 50억 년 뒤,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팽창한 태양은 결국 지구와 달을 함께 집어삼킬 수도 있고, 혹은 지구 궤도가 불안정해지면서 달이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인류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달의 운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6. 달의 여정을 통해 본 시간의 스케일. 달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시간의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고작 수천 년에 불과하지만 달과 지구의 관계는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그 달빛은 사실 지구와 달이 오랜 세월 동안 나눈 우주의 대화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더 가까웠던 달, 미래에 더 멀어질 달. 그 모든 변화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짧은 생애 속에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지구와 우주의 시계에서는 뚜렷하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달은 과거에 훨씬 더 가까웠고 미래에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조수의 힘, 지구의 자전, 생명의 진화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지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인류가 하늘의 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짧은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달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달은 인류의 신화와 문화 그리고 문명 속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4. 인류와 달의 관계. 달은 단순히 지구의 위성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문명 속에서 끊임없이 상징과 신화를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달빛 아래 인류는 시간을 재고 신화를 만들며 문화와 종교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달과 인간이 맺어온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달과 시간의 계산. 달의 주기는 인류에게 최초의 시간 척도였습니다. 태양보다 관찰이 쉽고 달의 주기는 뚜렷하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 즉 음력이 탄생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달의 주기 관찰을 통해 계절과 농사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고대 중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등 거의 모든 농경 문명에서 달력은 필수였고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12달을 음력으로 계산하고 각 달의 시작은 초승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농부들은 달의 변화를 관찰하며 파종과 수확 시기를 정했고 왕들은 제사와 의식을 달의 주기에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2. 달과 신화와 문화의 결합. 달은 신화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여신 셀레네와 아르테미스가 달을 상징하며 달빛은 신성한 힘과 연결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항아, 한국의 달맞이, 풍습과 추석 등에서 달은 풍요와 생명, 시간의 순환을 상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이 문명권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항상 순환, 재생, 시간, 생명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3. 달과 인간 심리. 달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름달에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이상 행동을 한다고 믿어 루나틱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달빛이 인간의 수면 패턴과 감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의 밝기와 조석 주기, 생체 리듬 등은 인류가 달과 상호작용하면서 문명과 문화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달을 숭배한 역사. 달은 종교와 제사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신 신을 숭배하며 달을 통해 예언과 점을 보았고 이집트에서는 달이 오시리스 신화와 연결되어 죽음과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동양에서도 달은 제사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며 달에게 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고, 추석 달맞이는 달을 바라보며 소망과 감사를 비는 의식이었습니다. 5. 문학과 예술 속의 달. 인류는 달을 바라보며 수많은 시와 노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달빛 아래의 사랑, 그리움, 고독, 신비감은 인간 감정의 표현과 창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조, 중국의 시, 서양의 낭만주의 시까지 달은 언제나 인간 내면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달빛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상상과 감정이 투영된 거울이었던 것이죠. 6. 현대 사회와 달. 오늘날 달은 단순히 신화나 시 속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달에 직접 발을 디뎠고, 달 탐사와 과학 연구를 통해 그 신비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달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탐험과 기술, 지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달은 인간에게 시간과 문화, 심리와 상상을 연결하며 동시에 과학과 기술의 도전 과제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달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며 시간과 계절을 알려주고 신화와 문화를 풍요롭게 했으며 인간의 감정과 상상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달은 과학과 탐험의 대상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달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과학이 밝힌 달의 비밀과 인류가 달에서 발견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5. 현대 과학과 달. 인류는 이제 달을 신화와 상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과 우주 탐사는 달을 연구하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달 탐사의 역사와 과학적 발견, 그리고 미래 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달 탐사의 시작. 1960년대 인류는 달을 향한 첫걸음을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달이라는 천체의 비밀을 풀어내는 과학적 도전이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를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과학적 의도가 혼합된 선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명언과 함께 달은 단순한 관찰 대상에서 실제 발을 디딘 우주 대륙이 되었습니다. 2. 달 표면의 과학적 발견. 아폴로 탐사선은 달의 지형, 지질, 광물 구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달 표면에서 가져온 암석과 토양 샘플은 인류가 달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달이 지구와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고 원시 지구의 잔해와 충돌로 만들어졌다는 거대 충돌 가설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달의 암석 분석을 통해 지구와 달의 화학적 구성과 역사적 변화, 태양계 초기 환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달의 자기장, 충돌 크레이터, 화산 활동 흔적 등은 달이 단순한 죽은 천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수십억 년 전의 화산 활동 흔적은 달이 한때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달의 진화 과정과 지질학적 역사를 밝혀주었습니다. 3. 레이저 반사 실험과 달거리 측정.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술은 놀랍게도 아폴로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아폴로 11, 14, 15호에서 달에 설치된 레이저 반사기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쏜 레이저 빔이 달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달이 매년 약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 조석 현상, 지구와 달의 상호작용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현대달 탐사와 국제연구. 2000년대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가 달 탐사선과 로버를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창어 탐사선, 인도의 찬드라얀,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등은
달의 남극 탐사, 물 얼음 확인, 자원 조사 등 과학적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의 남극에는 얼음이 존재하며 이는 미래 달 기지 건설과 인류 우주 거주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의 토양과 암석 속에는 희귀 광물과 헬륨-3 같은 핵융합 에너지 원료도 포함되어 있어 미래 에너지 연구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달과 지구, 미래 우주 연구의 연결. 달은 단순히 지구의 위성이 아니라 인류 우주 연구의 중간 기지로서 중요합니다. 화성 탐사와 심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달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달에서 생활하며 자원 채취, 거주, 연구시설 운영을 경험한다면 먼 우주에서도 생존과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 연구는 지구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조석, 자기장, 기후변화, 충돌 기록 등 달에서 얻는 데이터는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달은 이제 단순히 밤하늘의 빛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신화의 척도였고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실험장이며 미래에는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이자 탐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달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지구,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과 인간과 달의 관계가 우리 삶과 사고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6. 달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 이제 우리는 달을 신화와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달은 단순한 천체를 넘어 인간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존재와 시간,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고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달이 있습니다. 1. 존재와 시선의 문제. 달은 언제나 우리 시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존재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보는 것과 닿는 것 사이의 차이를 상기시킵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를 묻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면서도 그 거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2. 시간과 순환. 달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 다시 금음달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인간의 생애, 역사, 문명과 닮아 있습니다. 철학자와 시인들은 달의 주기를 통해 변화와 지속의 의미를 성찰했습니다. 인간은 하루, 달, 계절이라는 순환 속에서 삶을 계획하고 기다림과 희망, 성장과 소멸을 경험합니다. 달은 시간을 관찰하는 창이자 순환과 영속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3. 인간과 자연, 기술의 관계. 달 탐사와 현대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학과 기술로 달에 발을 디뎠지만 달 자체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달은 인간이 얼마나 우주를 이해했는지, 동시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4. 상상과 현실, 철학적 사유. 달은 인간 상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시와 예술, 신화에서 달은 종종 인간 내면의 욕망, 두려움, 희망을 반영합니다. 철학적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왜 달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가? 달이 주는 빛은 물리적 의미 외에 존재와 가치,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합니다. 달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키는 거울인 것입니다. 5. 미래와 윤리적 고민. 달 탐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철학적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달 자원 개발, 인간 거주, 우주 환경 변화 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을 개발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우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달 탐사는 인간이 단순히 우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행동해야 함을 묻고 있습니다. 6. 인간 존재와 우주의 의미. 마지막으로 달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와 우주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동시에 얼마나 호기심 많고 창조적인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달은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하고 냉정합니다. 인간은 달을 관찰하고 탐험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달은 신화, 과학, 문화를 넘어 철학적 사유를 촉발하는 존재입니다. 존재와 시간, 인간과 자연, 상상과 현실의 경계, 그리고 미래 윤리까지 달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우주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작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품은 호기심과 상상력은 달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달과 함께 진화했고 달과 함께 문명을 일궜습니다. 그러나 달은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달의 여정은 사실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